찰리브레입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왜 지금 암호화폐를 왜 투자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3차 양적 완화를 넘어서 4차 양적 완화의 시작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레포리지 금리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발생을 하면 사실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오히려 암호화폐 장세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이제 서서히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미국에서 양적 완화라는데, 독일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블룸버그 통신,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어떤 그 경제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글인데, 독일 산업 지금 생산 지수가 현재 상황이 이제 슬럼프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2020년을 관통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독일 중앙은행에서 내년도 이제 독일의 어떤 그 GDP에 관해서 발표를 했는데, 올해보다 반 정도 깎아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무역량은 늘어날 건데 이제 내수 경제는 되게 약하게 약세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이런 발표가 이제 독일 중앙은행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예상치를 우리가 독일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GDP 성장률에 관한 예상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독일 중앙은행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알면 각국 중앙은행이,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이 이미 양적 완화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딱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빨간 네모색 보시면 2019년, 2020년 중반까지거든요. 이게 보면은. 근데 0.5에서 0.6%로 0.1% 상승으로 예상치를 일단 해놨어요. 2020년 중반까지. 근데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2021년 중반에 1.4%예요. GDP 그로스가. 그리고 2022년에도 1.4야. 지금보다는 월등히 상승해. 그 얘기인 즉슨 분데스뱅크에서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강하게 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독일에서 ECB 밸런스 시트를 보면 이 지금 보라색 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강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닥스 지수 지금 보면 미국 S&P 500 지수, 다우존스 뭐 이런 지수도 종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닥스 지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ECB 밸런스가 ECB에서 지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사실은 커플링 장세로 계속해서 같이 커플링 장세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어쨌건 그거는 독일 경제가 현재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형적인 그냥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그런 거고. 자, 미국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S&P 500 지수를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ED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통화 발행을 하고, 지금 시중에 유동성 자금을 지금 중앙은행에서 제1금융권으로 이제 발권을 하면서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맞물려지면서 메커니즘적으로 S&P 500 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양적 완화를 지속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어쨌든 4차 양적 완화라고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계속해서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그게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 견해가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거는 갤럭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차트에 관해서 이제 좀 약간 간간히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참고적인 관점에서 보시라는 의미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사람이 차트를 지금 그리는 거는 삼각수렴 끝부분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5,900에서 6,2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게 2020년 3월달까지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면서 2020년 중반 6월달, 7월달까지 25,0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암호화폐 시장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견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차트를 박스권 장세, 되게 미온적인 박스권 장세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저점은 6,817달러, 그리고 상방이 7,600달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빠지면 만약에 6,800달러를 넘어서까지, 지금 7,000달러에서 간당간당한데 6,800달러를 진짜 만약에 무너지면
진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7,600달러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 결국에는 제자리로 올 가능성이, 박스권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포브스에 보면 암호자산 카테고리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보면 대충 우리가 향후 장세에 관해서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도 보면 암호자산 카테고리가, 뭐 매일경제도 그렇고 각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도 보면은 암호자산에 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중앙일보, 그러니까 중앙일보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인디까지 이제 설립을 했잖아요. 그 비트메인의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포브스 크립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1980년도부터 2000년도 세대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넷플릭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보다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더 많이 흥미롭게 그걸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에 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간간히 이제 이런 거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거를 보긴 했는데 코인텔레그래프하고 연합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관심 갖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성분의 어떤 비율이 43%다. 그러니까 되게 의외죠. 저는 여성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의외인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비트코인 대화는 주로 남성 투자자 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의 56.2%와 남성의 56.4%가 디지털 통화에 상당한 성장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49.8%는 비트코인의 유한 공급이 남성의 49.9%보다 수요와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향후 암호화폐 장세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고, 그리고 또한 남성의 39%에 비해서 여성의 47%가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격적인 거죠. 남자들은 막 쫄고 막 이러는데 여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보면 서베이에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누가 음모론을 대입하기에도 애매모호한 어떤 팩트적인 어떤 그 조사 자료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은 점진적으로 슬금슬금 녹고 있는데 해시레이트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계속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채굴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도 세력이 비트메인인지 카나안인지 아니면 어디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해시레이트는 급상승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러한 역관계의 어떤 디커플링의 다이버전스가 생길 경우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했었던 전에 패턴이 있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고. 자, 어저께 제가 CCN에서 나온 뉴스를 보고 뭐 미국에서 지금 양적 완화하고 있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코인텔레그래프에 이제 이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FED에서 지금 보면 425빌리언 달러를 지금 프린팅하고 있다. 새로운 해까지. 그러니까 2020년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게 비트코인 마켓캡의 3배가 넘는 어떤 그 돈을 이제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양적 완화는 이미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연준에서. 자, 돈에다가 파란 잉크를 찍어가지고 그냥 시중에다 뿌리는 거죠. 그럼 돈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준이 몇 주 만에 3배의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인수를 했다. 이만큼 인수를 했고, 지금 보시면 레포르지 김리에 관해서 이제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날짜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면 2019년 12월 13일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난주 목요일 정도 될 것,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 2020년 1월 14일까지 월간 재구매 계약 레포르지 운영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중에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거죠. 가장 최근의 FOMC 지침에 따라 데스크는 준비금 공급이 충분하게 유지되고 연말경에 정책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폐 시장 압력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레포르지 운영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 시중에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지지하는 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연준에서 일단 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에 유리한 유사한 통화는 9월 이전 리포지토리 스파이크 중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한테 호전적인 어떤 스파이크적인 스네이크 아이 약간 픽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려면 레포리지 금리가 급상승할 때 오히려 암호화폐 장세도 되게 급격하게 변화를 했다. 그래서 좀만 더 지켜보자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미국 국가부채는 현재 11월에 23조 달러에 지금 현재는 23.12조 달러에 이른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해서 지금 외신이 바라보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뭐 두 분이서 이제 화해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이런저런 어떤 기자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막 퍼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 사람마다 이제 보는 견해는 분명히 틀려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뭐라고 쓰냐면 2024년까지 미중 무역 긴장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 5가지. 그래서 일단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2월 15일로 설정된 중국의 트럼프 관세는 해제되었지만 포괄적인 계약에 도달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후의 시간 동안 농업 구매를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완화적인 어떤 그런 단계가 있다,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말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 모두 무역 전쟁의 일시적인 보상을 받고 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뢰 문제다. 두 경제 거인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 수입에 부과된 관세를 절반으로 줄였다. 반면에 중국은 더 많은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러한 약속은 이전에 중국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결코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7월에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달에 올린 트윗에 나온 거에 관해서 이제 비꼬는 의미에서 이걸 올린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중국은 지금 농산물 구매를 시작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7월 달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행되지 않았었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 자, 이제 보면 다우존스, 뭐 미국 주식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 미중 무역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한 시나리오는 다우존스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관해서 농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셉 영이란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 조셉 영이란 사람이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 저랑 약간 비슷해요. 이걸 암호화폐 장세를 바라볼 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하고 엮여서 바라보는 측면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장세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 문제를 모르면 암호화폐 장세의 흐름이나 전반적인 큰 그림의 포텐셜을 그 감을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경제 문제에 관해서 저는 제 채널에서 계속해서 환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중 무역 통계국에서 불구하고 다우를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무서운 시나리오. 자, 다우존스는 미국과 중국의 거래가 모든 주요 무역을 포괄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밝힌 금요일 이후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재 단계다. 그러나 구현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전 세계 시장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사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사인 안 할 경우 그 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농후하고, 속도 저하가 없으면 다우는 연장된 집회를 위한 연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월 14일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겠다, 현물 경제를 떠받치겠다, 그렇게 계획은 일단 있지만 만약에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중간에 만약에 멈춰지면 그거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 전문가들의 견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전문가들은 신중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장인 왕준에 따르면 1단계 협약은 완전한 휴전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한다. 조셉 영이라는 사람이 상주하는 게, 이 사람이 중국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홍콩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딱 중간적인 입장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약간 객관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단계 거래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휴전이 아닌 일시적인 화해입니다. 양국 관계가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1단계에서 다룬 문제만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진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는 뭐 연합뉴스, 뭐 어떤 한국경제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주식 사라, 뭐 사라,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막 북돋으면서 막 사람들을 여론몰이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놀아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중국을 잡아서 없애려고 했다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이미 때렸어야 돼. 근데 벌써 시간을 중국한테 계속 줬잖아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결국에는 미국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못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걔네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뭐 화웨이나 5G 어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계속 전 세계에 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 그 얘기인즉슨 뭐야? 이미 미국은 그걸 알고 있단 얘기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고 어느 정도 이제 상호 관계에 관해서 이제 인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보면은 프레임을 씌워서 극단적으로 한쪽 측면만 바라보고 한쪽 측면만 바라보고 뉴스 한 개, 두 개만 바라보고 뭐 한국 뉴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 뉴스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그게 있어. 논설 주간이 기자들한테 시켜. 이렇게 기사를 써라. 그래야 사람들이 흥분하고 좋아한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선동도 그런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이 해.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외신이에요. 이거는 CCN은 미국 자료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미국에서 바라보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중국 자료도 아니고. 네. 근데 한국을 바라보는 측면도 한국 기자들이 한국에 관해서 쓸 때 객관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편파적으로 쓰는 사람도 의외로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 문제는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가 전 세계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진행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첫 번째 미국에서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면 독일에서 GDP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나라들도 동조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전 세계가 이제 무한 양적 완화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고 암호화폐 장세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그림자를 보시면서 그림자가 어느 시점에 해가 강하게 떠오르면서 사라질지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신 분은 광고 시청 한 표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